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크게 서비스 PMI가 하나 있었고 애플에 그 관심이 많았던 혼합 현실 헤드셋이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조금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가 그리고 현장 반응이 좀 이렇다는 분위기를 좀 대변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중심으로 3번 월스트리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좀 이렇게 뽑았습니다. 애플의 기대 못 미친 MR 헤드셋 그리고 미국의 서비스 둔화가 또 일부 침체 우려가 다시 조금 나온다. 서비스가 중요하니까요. 그런 내용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시작하시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보시죠. 이게 새로 내놓은 헤드셋 비전 프로. 오늘 이제 그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이제 애플이 WWDC죠. WWDC에서 MR 헤드셋을 공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행사 전부터는 뭐 이제 역대 최고치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MR 헤드셋이 공개된 이후에 갑자기 좀 훅 빠지면서 기대에 좀 못 미쳤다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국제유가는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한 0.5% 정도 상승했습니다. 3일간으로 따지면 좀 많이 올랐어요.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사우디의 단독 추가 감산 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바이낸스 얘기는 미중 갈등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자본 20%더 확충이 될 수 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단독 보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은행 자본 확충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은행들이 자본을 더 쌓아야 된다. 그러면 대출을 좀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본을 더 쌓아야 되니까 그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떨어져서 당연히 직접적 영향이 있고요.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인들 그리고 미국 경제 전체를 보면 이게 자본을 더 쌓아야 되는 부담 때문에 대출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20%를 갑자기 하루에 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인 서비스 PMI부터 한번 알아보죠.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PMI 같은 경우를 내놓는 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ISM이 있고 S&P 글로벌이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아무래도 좀 S&P 글로벌보다는 ISM을 조금 더 치는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정확하게 나와서 그걸 이게 더 우위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ISM의 5월 PMI 한번 보시죠. ISM의 5월 PMI를 한번 보면 50.3이 나왔습니다. 50.3이요. 50.3이면 이게 PMI 같은 경우는 50일 기준으로 50 넘으면 확장, 아래는 수축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50.3이면 50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생각보다 안 좋네. 왜냐하면 예상치가 52.4였습니다. 52.4였는데 50.3밖에 안 나왔다. 이게 5달 만에 최저치,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더 약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이 부분별로 조금 더 보면요. 이게 사업지수 이게 51.5 전달부터 떨어졌는데 36개월 즉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신규 주문 같은 경우도 하락했다. 5개월 만 최저치다. 이 얘기들만 보면 서비스 쪽에 수요가 조금 둔화하고 있구나. 고용도 좀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가격지수도 조금 상승세가 좀 둔화했다. 이런 내용들 보면 서비스업이 조금 ISM 지수로 보면 서비스업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보시죠. 서비스업은 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과 강한 고용 그다음에 강한 인플레이션 요 세 개가 이렇게 쳇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축인 서비스업이 둔화한다는 얘기는 서비스업 고용도 나중에 좀 둔화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도 더 약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실 게 미국은 서비스 지출이 상품의 2배 정도 된다. 그리고 소비는 경제의 3분의 2다. 요 정도 대충 그 감을 잡고 계시면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소비가 경제의 3분의 2고 그리고 이런 지출이 서비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품보다 2배가량 크다. 그런 내용 잘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이게 50에 가까워지고 하니까 한동안 길을 좀 못 폈던 침체 우려가 오늘 조금 나왔습니다. 뭐 침체 우려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며칠 사이에 그 강한 경제 지표, 뭐 PCE, GDP,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침체파들이 좀 말을 잘 못했었죠. 근데 오늘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 경기가 침체를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업 PMI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서비스업 PMI잖아요. 서비스업, 제조업이 양대 산맥이죠. 그 두 개를 더하면 이제 뭐 혼합 PMI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조업 PMI와 더하면 미국 성장률이 지금 현재 연결 기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다. 2분기는 겨우 제로를 면한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도 3분기 또는 4분기에 침체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서비스 PMI로 연준 지도부 스킵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6월에 금리 인상을 일단 하지 말자. 7월에는 뭐 올릴 수 있어. 그 이후로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단 6월은 하지 말고 상황을 보자고 하는 연준 지도부의 스킵파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 PMI가 조금 그나마 자기들 입장에 좀 도움이 되는 자료였겠죠. 어쨌든 지금은 조금 수준이 아까 보니까 좀 바뀌긴 했던데 보시죠. CME 페더처를 보시면 그 오늘 서비스 PMI 나온 다음에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동결 확률이 더 어제보다 올라갔었습니다. 79%, 8% 그렇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다시 좀 떨어졌는데 그 얘기는 어쨌든 이 서비스 PMI 덕분에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 PMI 이게 그 트렌드 추세거든요. 좀 보시면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락다운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이후로 쭉쭉쭉쭉쭉 좀 이게 2021년에 이게 가운데 선으로 쭉 보시면 이렇게 쭉 보면 이 정도로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이렇게 내려가는 와중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이렇게 누운 N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게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가 나올 때 이쪽으로 갔다 가면 180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ISM 서비스 데이터가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침체기 막 하면서 좀 이쪽으로 다시 또 안 좋은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며칠 전에 나왔던 자료들 다 홀랑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무슨 데이터를 있었죠? GDP 데이터, 1분기 GDP 생각보다 좋았다는 거, 그리고 각종 고용 데이터, 고용 보고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PCE 물가가 생각보다 더 높았다는 거,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거.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지 하나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릴 수 있고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을 어느 정도 잡고 오늘 ISM 서비스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구나, 이거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셔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합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총합을 같이 보면 어쨌든 보면 이게 ISM 서비스랑 요 한 1, 2주 사이에 나온 데이터하고 좀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충되는 측면. 근데 데이터 상충은 뭐 오래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변곡점에 있어서 그런 건지 서로 좀 반대되는 데이터를 자꾸 좀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데이터가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둥, 노동 데이터를 믿을 수 있냐는 둥, 뭐 하여튼 별 얘기가 다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면 답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나온 데이터가 다 맞다는 전제 아래에 서로 상충되는 데이터가 좀 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ISM 서비스업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이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오 보면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2.0%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많이 변해요. 뭐 계속 왔다 갔다 많이 변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수준에서 2.0%. 1분기가 지난번에 1.1에서 1.3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2분기에도 2.0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ISM 서비스업 보면 곧 뭐 침체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 GDP 나오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침체 우려하는 사람들이 오늘 몇 명들이 나와서 침체 얘기들 좀 했었는데 이제 그 반대쪽 경기가 좋고 인플레이션이 강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쪽도 오늘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하메드 엘 에리언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걸 얘기했어요. 시장은 연준이 스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연준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데이터를 더 볼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난 이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혼란만 키운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 인플레이션 타겟에서 계속 추구할지 아니면 타겟이 잘못했다고 이제 시인할지 이걸 결정할 때가 됐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타겟 목표치가 있어요. 그게 2%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인플레가 뭐 4에서 5%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높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6월에 잠깐 쉬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잠깐 쉬어가려면 근데 그 얘기가 맞으려면 목표가 2%면 지금 잠깐 쉬어갈 수 없다는 게 엘 에리언 생각입니다. 야 2%로 가려면 지금 한참 높은데 계속 올려야지 무슨 말이야. 정말 니네가 2%의 그런 진실하다 정말 신심이 있다 그러면 6월에도 올려야지. 근데 니네 생각대로 6월에 일단 쉬려면 인플레이션 타겟을 잘못 잡았다. 더 높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시인하고 외부에 얘기해라. 그렇게 하고 쉬어가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인플레이션 타겟 지금 2%니까 지금으로서는 절대 쉴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예를 들면 이건 제 예입니다. 인플레이션 타겟이 뭐 3에서 4% 뭐 이렇게 된다. 연준이 우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 타겟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너무 낮게 잡았어요. 이제 4%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뭐 대충 4% 언저리니까 이 정도면 뭐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올리든 말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타겟을 2%가 너 정말 이렇게 너 진심인지를 공개해라. 까발려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정말 그 핵심을 찌른 얘기죠. 그런 얘기들은 또 이제 계속 제가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경기가 좀 강할 수 있다. 인플레가 높을 수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보면 초과저축이 여전히 5천억 달러 남아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높다고 해요. 코로나 이전보다 높다는 얘기는 여전히 아직 좀 더 가계가 버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나왕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인상 중단에 근거가 되지 못한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약간 지도부가 약간 뭐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만 놓고 보면 데이터 디펜던시로 보자면 조금 공색하긴 하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한번 멈추면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도 예전부터 많이 있었죠. 하지만 뭐 연준의 역할은 뭐라고요? 특히 이제 능력 있는 연준 실무진의 역할은 뭐냐면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역할이긴 합니다. 능력 있는 실무진이라면 그 논리를 제공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근데 이제 시장에서 잘 먹힐 거냐, 시장이 그 얘기를 얼마나 믿어줄 거냐 그런 게 좀 문제긴 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니까요. 말을 적당히 꾸며낼 때는 뭐 쉽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꾸며내야 되면 어렵잖아요. 그 다음 내용 보시죠. 그래서 이제 애플 제가 이제 그 현장에 가보진 못하고 제가 이제 그 계속적인 이제 제품 팔로우는 하지 못해서 그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제 분위기
이럴 때는 분위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특히 언론사에서 그 현장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해보거든요. 그럼 이제 데스크라고 해요. 안에 있는 부장들이 그걸 이제 보고 판단을 하는데, 데스크랑 부장은 현장에 안 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이제 보고받는 것도 듣고 여기저기서 보는 이런 분위기 같은 걸 많이 봅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헤드셋 프로 가격이 한 3,499달러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CNBC 방송 그 평가를 한번 볼게요. 애플 주가가 비전 프로 헤드셋 발표가 있은 직후 하락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애플의 MR에 대한 반응은 이날 초반에 있었던 아이패드나 애플 TV 시리의 새 기능 발표 때보다 조용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거기 어차피 거기 행사장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번에 새로 준비한 MR 헤드셋입니다 막 얘기했는데, 그 전에 앞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소개가 했었으니까 그때보다 반응이 조용했다는 거예요. 요런 거 가지고 간접적 판단이 확실히 가능하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콘서트장에 갔는데 뭐 새로운 뭐 그룹이 나왔어요. 근데 그 그룹에 대한 반응이 다른 그룹보다 굉장히 조용했다. 그러면 이 그룹 잘 뜰 수 있을까요? 좀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한정된 인원들이고 제한적이고 초반 반응이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고 나중에 역주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충 이제 그런 분위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덜한 것 같은데, 덜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설명도 했었습니다. 뭐 맥의 맥 시리즈의 뭐 모니터로 쓸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아이폰이 할 수 있는 것과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었어요. 블룸버그는 가격이 좀 비싸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없어도 이런 내용,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는 내용, 워딩이나 이런 걸 좀 잘 보면 대충 분위기가 이랬구나, 평가와 전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NBC는 뭐 그래서 어쨌든 뭐 비전 프로 가격으로 중심으로 제목을 뽑긴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거죠. 사이사이에. 어쨌든 애플 쪽에서는 뭐 혁명적이다, 뭐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눈과 뭐 목소리 이런 거로 뭐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비전 프로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텐데 초반 분위기는 조금 안 좋았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애플 주가를 봐도 그렇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애플 스탁. 여기 갑자기 급락하시는 거 보이시죠? 예. 오늘 전에는 계속 좋았었습니다. 좋다가 이제 MR 헤드셋 발표 전후로 급락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생각보다 좀 덜한 것 같다, 못한 것 같다, 그런 평가에 좀 근거가 되기도 하죠. 증시 상황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전망이 좀 많이 서로 엇갈리고 상충합니다. 최근에 또 이제 어쨌든 증시가 좀 계속 좀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냐 아닌 거냐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에버코어 ISI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모멘텀 마켓이다. 그래서 가치 평가는 덜 중요하다. 이런 감성, 그런 지수, 감성 이런 거 주로 많이 유도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시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가치 평가는 좀 덜 중요한 시장이다. 그래서 반대로 투자자들이 이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 증시학계의 롤러코스터 같을 수 있다. 그리고 요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버코어 ISI에서는 S&P 목표치를 4,450으로 오늘 좀 상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7월 정도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도달한 뒤에는 자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빅스 지수, 그 다음에 개인투자협회의 투자 심리조사 등을 잘 볼 것이다. 왜냐? 모멘텀 마켓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조사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엘 레리언은 지금은 지금 주식 상황, 지금 주식 수준은 적절한데 앞에서 말했던 얘기가 좀 연결이 되죠. 2% 인플레 타겟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금리를 더 많이 올린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역풍이 올 것이고, 그냥 지금 수준 인플레를 용인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시장
약세장은 안녕이다. 뭐 바이 베어 마켓 뭐 그런 식으로 제목을 뽑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비관론자들도 계속 있죠. 요 내용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7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53%다. 근데 나머지 493개 S&P 500기업 중심으로 보면요. 나머지 493개는 평균 0%다. 그러니까 한쪽에 약간 몰빵되어 있다는 거죠. 예, 특정 기술주 중심으로 몰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가 지금 계속 침체 안 가고 버티면 이게 나중에 더 확산될 거야. 그렇게 보는 쪽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그 기반이 되는 판단부터 지금 계속 서로 막 엇갈리잖아요. ISM 서비스업 지수 보면 침체 올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 근데 그 앞에 나왔던 경기 데이터 보면 그게 무슨 말이야? 경기 강해. 계속 갈 거야. 침체 없어. 이런 것부터 그 밑단부터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그걸 따라 내려오면 증시도 그래서 전망이 서로 막 이렇게 첨예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준 리스크, 인플레이션과 금리 리스크는 결국 연준 리스크죠. 그걸 좀 크게 본 사람들이 있다. 마이크로리스는 오늘도 어닝 리세션 얘기를 다시 하면서 올해 어닝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할 것이다. 전년 대비. 그리고 내년부터는 괜찮아질 거다. 왜 내년이 좀 괜찮아진다고 봤냐면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넣기도 했었어요. 그건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경기와 증시 전망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경에는 서로 상충된 지표, 데이터도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연준도 지금 일단은 스킵으로 갈 것 같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점도표가 얼마나 높게 찍히느냐, 금리 인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초부터 할 거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큰 지표, 물론 이제 ISM의 서비스 PMI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제 굉장히 좀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지표들은 좀 없었고, 이번 주에도 사실 그런 지표들이 좀 적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에 CPI 나오고 FOMC 있잖아요. FOMC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이런 내용 있죠. 왜 가난해질까봐 걱정을 해. 비전 프로를 사라. 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매우 가난해 보이죠. 어쨌든 그 오늘 애플이 좀 분위기를 잘만 됐으면 좀 더 계속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봐주시고 결과적으로 오늘 다 마이너스로 빨간색으로 마무리했다는 거, 그런 내용 보시면서 3분 어스트리트 여기에서 마감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